세상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생명보험도 굉장히 많은 변화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생명보험 어떤 상품들이 있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오늘 블루앵커 재정보험의 마이클 킴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전보다 정말 변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스마트폰 가지고 뭐 하세요? 전화도 하고 기본이죠, 그거는. 그리고 뭐 게임하고 화상통화하고 뭐 줌 미팅도 하고 다 하죠. 그죠? 이메일도 네. 보고 맞아요. 지도도 찾고 네네네네. 식당도 찾고 네네. 그죠? 이게 이제 생명보험이 이렇게 스마트하게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구시대적인 개념이 있죠. 생명보험은 누가 죽으면 가족에게 남겨주는 거다. 사망 보상금을 받는다. 남겨준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나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왜 남겨줘? 뭐 네, 이렇게. 네. 그렇게 단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네. 내가 살아있을 때도 쓸 수 있는 용도가 되게 많이 가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화기에서는 그냥 전화만 했던 것처럼 생명보험도 예전에는 사망보상금이 기본이었다면은 그렇죠. 요즘에 스마트폰이 사진도 찍고 송금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하듯이 요즘의 생명보험은 그렇게 다른 부가적인 혜택들이 네. 많이 있다. 예,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달구지 있죠, 달구지. 네네네. 자율주행 잘하고. 달구지도 이동수단이죠. 네. 자율주행도 이동수단이고. 네네네. 근데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 안에서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시대가 그렇게 오고 네, 지금은 그렇죠. 반 자율주행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차 안에서 음악도 듣고 뭐 이제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죠. 그렇죠. 그죠? 네. 지도를 이용해서 네. 어디 파악도 하고 네. 인터넷이 되는 데도 있고 그렇죠. 유튜브가 되는 것도 네. 있고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시대가 바뀔 때는 꼭 얼리 어댑터가 아니더라도 네. 새로운 상품을 적용을 해서 네. 가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생명보험으로 할 수 있는 게 뭘 할 네.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시기별로 좀 나눠서 볼게요. 네. 은퇴 전과 은퇴 후로. 은퇴 전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생명보험이 필요한 시기는 보통 가정을 갖기 시작한 시점이 가장 필요한 시기겠죠. 네, 네. 그래서 가정을 갖게 되면 가장이 돌아가시게 되면 식구들이 재정적으로 위험해지니까 네. 사망보상금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한다. 이게 원래 갖고 있던 생명보험의 근간이죠. 네. 기본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혹시 돌아가시게 되면 살고 있던 집에 몰기지는 어떻게 할 건지. 몰기지를 준비해 놓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면 페이먼을 일정 기간 못 내면 그렇죠. 집을 뺏기잖아요. 네. 애꼬리가 얼마 있든 상관없이.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아이들 학자금도 그렇고. 네. 만약에 배우자가 일을 안 하고 있었으면 네. 배우자의 생활비, 네. 은퇴 생활비 뭐 이런 게 다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생명보험으로 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또 최근에 추가된 기능들이 많이 들어보셨지만 리빙 베네핏, 살아서도 쓰는 네. 기능이죠. 그러니까 사망 보상금이 데스 베네핏, 사망 후에 나오는 보상이라면은 리빙 베네핏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돈이 나오는 혜택. 그렇죠. 네. 뭐 암이나 뭐 스트로크, 뇌졸중, 네. 뭐 이런 아주 중대 질환이 있을 때 네. 보통 암이 걸렸을 때를 가장 예를 많이 드는데 일을 못 하게 되니까. 그렇죠. 네. 뭐 재정적인 여력이 만약에 충분치 않으면 수술하시고 키모를 받으시면서 직장을 다녀야 되는 이렇게 네. 힘들게 치료를 하셔야 되니까 만약에 재정적인 여력이 충분하다면 내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생명보험이 그 리빙 베네핏이라는 게 있다면 네. 내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죠. 돈을 생명보험 사망보상을 미리 받아서 네. 치료에 집중해서 건강을 회복한다. 이런 컨셉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생명보험을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은 네. 리빙 베네핏이 없는 상품을 가입하시면 안 돼요. 그 기능이 분명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은퇴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네. 가족을 보호한다든지 혹은
그런 우리가 예기치 못한 질병이 걸렸을 때 네. 생명보험의 역할을 충분히 쓸 수 있죠. 그렇겠네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은퇴 후에는 네.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뭐냐면 수명이 길어졌죠. 그렇죠. 지금 환경을 좀 따져보면 네. 수명은 길어졌어요. 이자율은 되게 낮아졌죠. 네. 그죠? 물가는 올라가죠. 네. 그다음에 은퇴 후에는 아무래도 의료비도 좀 많이 들죠. 네. 그죠? 연세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더 그렇죠. 치료를 받을 찬스들이 더 많고 해서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명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내가 생활비를 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받쳐주는 장치를 보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더 힘들어졌죠. 네. 예전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은퇴 전까지 100만 불을 모아놨다. 네. 그러면 5% 예전에는 5% 이자율이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죠. 네. 그죠? 5만 불이죠. 1년에 5만 불씩. 5만 불씩 뺏었으면 네. 100만 불이 그냥 있어요. 네,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자가 거의 0이잖아요. 네. 5만 불씩 빼서 쓰시면 20년밖에 못 쓰죠. 네. 근데 수명이 더 길어졌다면서요. 네. 그러면 20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걱정이 되니까 그러면 네. 수익이 어느 정도 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야 되죠. 네. 그죠? 네. 투자를 하는데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또 없으니까 네. 그 은퇴 자금을 투자가 잘 되면 다행이지만 네. 만약에 잘못된 투자처를 선택하시거나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시게 되면 내 생활비도 좀 위태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수명이 길어진 게 여러 가지로 이자율 낮은 거하고 네. 섞여가지고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이거를 생명보험이 어느 정도 또 해결하는 방안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최근에 이제 나오는 생명보험들은 생명보험 안에 연금 기능을 안고 있어요. 예, 연금 기능을 안고 있기 네. 때문에 은퇴 전까지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보상금이나 네. 리빙 베네핏으로 내가 혜택을 가지고 가고 네. 은퇴 후에는 네. 아무래도 이제 애들도 다 컸고 네. 나도 은퇴를 했으니까 생명보험의 기능 자체가 내가 그 니드 자체가 네.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겠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한 그런 부담은 조금 덜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물론 가지고 나는 애들한테 남겨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필요가 없을 니드가 점점 줄어든다는 네. 얘기예요. 네. 일반적으로는. 네, 네. 그죠? 그러면은 그때까지 내가 캐시밸류가 잘 쌓이는 생명보험에 연금 계좌가 있다면 네. 그 연금 계좌를 캐시밸류를 이용해서 네. 종신 생활비를 보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은퇴 후에 오히려 우리 이제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내가 알아서 또 생활비를 그렇죠.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제공을 하냐면은 종신 제공을 해요. 보험사가 보장을 해주죠. 죽을 때까지. 예.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투자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고, 그렇네요. 내가 얼만큼 돈을 뺏어 써서 돈이 떨어질까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생명보험이 이렇게 다각도로 쓰임새가 큰데, 네. 요 연금 기능은 어떻게 되냐면 네. 일반적으로 캐시밸류가 저축성 생명보험 네. 요 상품을 가지고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은퇴 목적으로 가입을 하신 분들이. 그런데 한 가지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네. 내가 가입한 상품에 내가 목적을 이렇게 지금 생활비 목적으로 나중에 네. 돈을 빼서 쓰고자 가입을 했는데 네. 그 안에 연금 특약이란 게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있는 상품이 있고 없는 상품이 있으니까. 없는 상품이 거의 다예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용도를 구분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연금 특약이 없으면 네. 쓸 수는 있지만 네. 어떻게 되냐면은 돈이 개런티가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준다는 게.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익률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네. 수익률이 잘 나와주면 괜찮은데 수익률이 잘 안 나와주면 네. 내가 있는 돈을 빼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 바닥날 수 있죠. 네.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문제냐면은 연금 특약 상품은 네. 신청을 하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주든지 1년에 한 번씩 주든지 네, 그거를 자동으로 주게 돼 있거든요. 네. 종신 동안. 네. 근데 이제 이 연금 특약이 없는 상품은 내가 론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론? 해서 돈을 받아야 돼요. 아, 그래요? 예. 매달 신청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네. 매년 신청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또. 어... 나는 매년 한꺼번에 목돈을 받는 것보다 매달 받으면 좋은데 이거는 본인이 하실 수는 있죠. 매달 신청해서. 네. 그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불편해요. 게다가 다 네. 영어로 작게 글씨 써 있고. 그렇죠. 네. 이게 쉽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생활비의 목적도 포함한 상품을 고려를 하신다면 그 상품 안에 연금 특약 조건이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드린 자료가 네. 거기 보시면은 disbursement factor라는 게 있죠. 네. 이게 이제 가입하신 분의 연령에 따라서 몇 퍼센트를 지급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나이에 따라서 몇 살에 신청하면 캐시밸류 모인 거에 몇 퍼센트를 드릴게요라는 계약이에요. 이게 정관에 나와 있죠. 그런데요. 네, 이게 정관에 없는 상품은 내가 론으로 매번 신청을 해야 되는 상품이고 얼마를 줄지 라이프타임 개런티가 안 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정관에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가셔야지 에이전트 분이 와서 이거 나중에 은퇴 생활비용으로 가입을 하시는 거니까 얼마씩 받아 쓰실 수 있어요 라고 가입을 했는데 네. 이게 없으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아, 연금으로 쓸 수 있어요 라는 말만 믿고 그냥 가입을 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들이 꾸준히 매달 자동적으로 나오느냐,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짚고 여쭤봐야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은 65세에 6.47%를 드린다고 돼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럼 내가 캐시밸류에 저축성이니까 네. 캐시밸류에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그거의 6.47%를 지급을 한다 이거예요. 아, 네.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네. 혹시 내가 너무 많이 뺏었어도 보험사가 지급 보장을 하는 거예요. 라이프타임 개런티로. 내가 정말 오래 살아서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 훨씬 많이 써도 보험사에서는 그걸 지급- 계속 넣어준다. 여기 정관에 나와 있는 거죠. 개런티를 한다는 게. 네네네.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 신청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는 매달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랬죠. 이 네. 특약이 없으면 네, 네. 아니면 매년 신청하든지 네. 그러다가 이자율이 너무 안 나오면 팔라스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돈을 그만 빼든지 이런 네. 거를 또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매니지도 하면서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연세 들어서 그걸 하는 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죽을 때까지 준다 그러면 딱 좋은데 네. 네. 그럼 여기 지금 신청 양식을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신청하실 때 뭘 물어보냐면 여기 다예요. 간단하죠, 되게. 간단해 보이긴 하네요. 생각보다. Electing Lifetime Income Rider잖아요. 네. 신청하는 거죠. 네. 신청 방식이 내가 고정으로 돈을 받을지 아니면 처음에는 조금 주는데 네. 계속 조금씩 증가시켜서 돈을 줄지 요거에 대한 걸 내가 선택을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뭘 물어보냐면은 언제부터 받으실래요를 물어보잖아요. 네. 그죠? 네. 언제부터 받으실래요를 해가지고 사인해서 보내면 그때부터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네. 어떻게? 여기엔 아까 몇 퍼센트 드리기로 한 그 퍼센테지 그대로.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우와. 그죠? 신청 양식이 진짜 간단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생명보험은 네. 이렇게 쓰임새가 아주 다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던 네. 그냥 돌아가시면 남겨준다라는 컨셉으로만 생각하시는 거는 과거의 생각이고 네. 아직도 달구지 시대를 생각을 네. 하시는 거고 네. 이제는 우리 자율주행 시대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니까 네. 이런 상품을 이제 고려를 해보실만 하시다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자, 시대가 많이 변화가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보험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의 생각대로 사망보상금만 받는다라는 생명보험은 이제는 생각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요즘에 많이 발전된 생명보험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나한테는 어떤 상품이 가장
가장 적합한지 이렇게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이 속속들이 알고 얘기를 나눠보시고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블루앵커 재정보험의 마이클 킴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